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학부모심의협력과 교복 담당 주무관 최정원입니다. 이 동영상 교육 자료는 무상교복을 지원함에 있어 학교 현장 및 교육지원청에서의 전문성 신장과 원활한 교복 지원 업무를 위해 제작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자, 지금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을 살펴볼 겁니다. 여기에서 지원 계획을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자, 추진 근거는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2019년 6월 18일 일부 개정이 되었고요. 일부 개정된 이유는 지원 대상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확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추진 목적은 학부모 교복 구입비 부담 경감이고 학생 간 교육 격차 해소로 평등한 교육 환경 조성이며 교육의 공공성 강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입니다. 추진 경과를 살펴보시겠습니다. 2018년 8월에 교복 지원 관련해서 설문조사가 경기도 의회 주관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설문 결과는 교복 지원이 필요하며 학교가 직접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는 것을 희망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2018년 8월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를 했고요. 공청회 개최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제 교복업체, 학부모, 업무 담당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 2일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지원 대상은 2019학년도 중학교 신입생부터 이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방법은 학교 주간 구매를 통한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2019년 4월 5일부터 10일까지 교복 지원 중학교 대상 문제점을 조사해서 그 결과 이제 낮은 품질, 업체 불친절, AS 어려움, 추가 구매 어려움, 추가 구매 시 단가 상승 등이 문제점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점이 지금도 완전히 해소가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차후 계속적으로 지침을 개정하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의 소지를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19년 4월 8일부터 9일까지 교복업체 면담이 실시되었고 여기에서는 이제 신입생 배정 시기 조정, 업체 선정, 공정한 선정평가 실시 등이 이제 협의가 되었습니다. 2019년 4월 29일에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 성과와 개선 방안 간담회가 있었고 여기에서는 교복업체, 학부모, 업무 담당자, 교사, 행정실장, 교육청, 도청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자, 2019년 4월에 교복 품질검사 추진 계획이 수립되었고 품질검사 계획이 수립된 이유는 교복 납품의 신뢰성 검증 및 교복의 품질 확보,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별 2개 학교 총 50개교를 선정해서 전문 검사 기관에 검사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50개교를 검사했고 3개 학교에서 이상 내용이 발생해서 그것을 조치하였습니다. 2019년 5월 28일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 개정이 의결이 되어서 지원 대상을 이제 고등학교까지 확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복 품질 검사에 대한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자, 2019년 6월 25일 교복 학교 주간 구매 업체 선정 평가표 등 개정안이 경기도의회에 보고되었고 19년 7월 12일 교복 학교 주간 구매 가이드북이 개정 및 배포가 되었습니다. 가이드북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도 있었고 2017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가이드북 개정이 배포된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문제점들이 나와 있죠. 자,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낮은 품질, 업체 불친절, AS 어려움, 추가 구매 어려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한 지침이 새로 만들어져서 배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2019년 10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중학교 무상교복 정책의 평가와 개선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경기도 의회 주관으로 있었고요. 조사 대상은 중학교 1학년 학생 및 학부모였습니다. 학생 13,000여 명, 학부모 17,000여 명이 응답을 했고 조사 결과는 현금이냐 현물이냐에 대한
이제 지급 방식에 대해서 현물을 선호한다라는 이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지원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시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중에서 교복이 학교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그리고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입니다. 조례에 규정되어 있느라는 문구가 있죠. 그래서 학교 규칙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지원 항목 및 금액에서는 학교가 학교 규칙으로 정한 복장, 즉 동복이나 하복, 생활복, 학교가 체육복도 학교 규칙으로 정했다면 체육복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학생 1인당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학교별 학교 주간 구매를 통해서 현물을 지원하는데, 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2학년으로 타시도에서 2학년으로 들어오거나 3학년으로 들어오거나 그러면 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서는 1학년과 타시도의 기준이 모두 만족되어야 합니다. 2학년 때 전학을 오고 3학년 때 전학을 왔다고 해서 지급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학년으로 전입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교 주간 구매 제도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과거에 이제 교복 지원이 없고 교육부에서 학교 주간 구매를 실시하기 전에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학부모 공동 구매라고 그래서 사적 영역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공동 구매처럼 학부모님들이 학부모 회라든가 이런 조직을 통해서 공동으로 구매를 하기 시작했고, 공동 구매로 인해서 단가가, 교복의 이제 가격이 많이 낮아지게 되었죠. 근데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사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계약이다 보니 이제 불편한 사항이 있거나 잘못된 사항이 있어도 그것이 실제로 학생들한테 반영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제 학부모가 아니라 학교가 주관이 되어서 대량으로 구입을 하는, 즉 지방계약법에 따라 가지고 법령에 따라 가지고 계약을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제도가 학교 주간 구매입니다. 그래서 학교는 업체와 계약을 맺고, 즉 학교라는 공공기관이 이제 공적 영역 안으로 교복을 가지고 온 거죠. 그렇게 해서 잘못됐을 경우에 법적인 보호를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13년 7월에 교복 가격을 이제 안정화하는 방안이 마련이 되었고, 2015학년 때부터 학교 주간 구매 제도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지원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유 예산 신청에서 학생 수를 가로치고 이제 현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원으로 신청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정원으로 신청을 하시면 시군에서 추후에 추경이나 전용을 통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 사항들이 지금까지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즉 어떤 학교에 A 학교에 정원이 100명인데 실제 현원은 80명이에요. 그런데 100명분을 지원해 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청에서 10개 학교만 모여줘도 그게 200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에서 본인 이제 시청, 그리고 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해놨을 때 그 예산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저희 같은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특정 시군이 모자른다 그러면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시군은 각 지자체마다 자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모자랄 경우에 추경이나 전용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차후 정산을 했을 때 추경과 전용을 통해 확보한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반납받게 되면 문제가 있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 2월 전입생은 다음 연도 신입생 교복 지원 예산 시 포함하여 신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1, 2월 전입생이라고 하면 자, 그 해 3월 1일자에는 1학년이 되는 학생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1, 2월 전입생이라는 말은 그 전해에 1학년이라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지금 한 달이나 두 달 있으면 3월 1일자로 2학년이 됩니다. 그런 학생들도 학교에는 학기 단위제이기 때문에 2월 말일까지
1학년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3월 1일자에 신입생이 되는 학생들과 지원 시기가 겹치게 되죠. 따라서 1, 2월 전입생도 3월 1일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예산에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3월 1일자부터 지원하는 교복 사업자의 교복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즉 1, 2월 전입생의 교복 구매 업체가 전년도에 계약한 업체냐 그런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재고가 남아 있거나 그러면 구매를 할 수도 있겠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원 절차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사업비 정산 반납을 하게 되는데 보통 사업비 정산 반납은 지원을 한 다음 연도 1, 2월에 이제 정산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별 집행 잔액을 정산해서 교육청으로 정산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교육지원청으로, 교육지원청에서는 경기도 교육청으로 제출을 하죠. 즉 75%의 잔액은 교육청으로 반납하고 25%는 시군으로 반납하는 체계를 가지게 됩니다. 정산 사례 모음입니다.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고 잘못된 사항을 이제 저희가 모아를 봤는데 학교에서 반납하기로 한 금액보다 에듀파인 잔액이 적어서 개인 또는 학교 운영비를 끌어와서 반납해야 할 상황에 처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일어나기 쉽지 않은데 실제로 발생을 했어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학교에서 100만 원을 반납을 하기로 하고 실제 100만 원을 반납했는데 청구 업체가 청구를 늦게 해서 또는 차후 늦게 이제 전입생 처리가 늦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정산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업체가 청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쓸 돈이 없어졌어요.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전 연락 없이 학교에서 정산액과 다른 금액을 반납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정산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서류적인 정산. 일단 실제 돈을 반납하는 경우와 무관하게 학교에서 몇 명을 지원했고 얼마가 남았다. 이렇게 서류적으로 따라서 반납액은 얼마다라고 공문을 보내는 게 있죠. 그 다음에는 그 반납액에 따라서 실제 돈을 반납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시점은 다르지만 반드시 동일한 금액을 반납해야 되는데 정산 보고를 했던 금액과 실제 반납한 금액이 다르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반납일자 당일에 금액이 바뀌었다고 이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집행은 하지 않았지만 확실히 집행한다는 약속하에 일정 금액을 빼고 정산을 진행했지만 결국에 잘못된 경우, 이제 신설교육인 경우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신설교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9월 달에 개교를 하는 학교는 1학년과 2학년의 교복을 동시에 준비를 합니다. 즉 9월 1일자에 이미 1학년인 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년 3월 1일자로 1학년으로 들어오는 신입생이 있죠. 따라서 시간적으로 굉장히 촉박하기 때문에 1, 2학년 걸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은 1학년 예산밖에 쓸 수가 없어요. 2학년 예산은 내년에 차후 재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받은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 제대로 진행을 하지 못해서 청구일을 업체가 늦게 청구한다든지 학교가에서 어떤 절차가 늦었다든지 해가지고 2, 3일 간격 또는 일주일 차이로 교복 사업자에게 대금을 이제 지급을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상태에서 정산을 해달라는 공문이 이제 나가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학교에 저희가 융통성을 발휘해서 계약 금액을 정확하게 이제 계산이 된다면 그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반납을 해주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융통성을 이제 저희가 보여드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정산 반납액을 애초부터 잘못 계산해가지고 진행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많이 남았을 경우에는 2월을 해야 되는데 2월이 지금 단연도 예산화 불가능하고 모자랄 경우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신설교 같은 경우는 1, 2학년들을 같이 진행을 해주실 때 정확한 금액을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교복 품질 검사비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교복 품질 검사란 무엇이며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품질 검사 제9조, 요거는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우리 조례에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교장은 학생에게 지급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학교장은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에 문제가 발생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이죠.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왜 교복 품질 검사를 하게 되었냐 하면, 자, 우리가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공고문에 혼용률 이런 식으로 디자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A 중학교의 자켓의 혼용률은 모 60에 나일론 40 또는 모 70에 나일론 30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양모 같은 경우에 단가가 좀 금액이 나가죠. 그런데 일부 실제로 발견된 사항입니다. 일부 그 교복 사업자가 혼용률을 제대로 맞춰오지 못하거나 아니면 양모를 적게 쓰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혼용률이 학교가 요구하는 또 공고문에 있는 혼용률을 맞추지 못한 결과가 발생을 합니다. 또 하나는 학교가 그 학교 규격서, 즉 공고문에 있는 혼용률의 표시를 잘못해가지고 또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복 품질 검사를 하려면 지금 학생들이 입고 있는 교복의 혼용률과 또 학교 공고문의 혼용률, 그리고 실제 교복 사업자가 제출한 큐마크 등 기타 시험 성적서의 혼용률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시고 품질 검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각 지역별로 2개 학교씩을 선정해서 총 50개 교를 품질 검사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진 배경에는 품질 확보 방안에 대해서 요금이 민원이 증가했고 일선 학교의 전문성 부족에 따른 교복 검사 검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품질 검사비를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추진 목적은 교복 납품의 신뢰성 검증 및 교복의 품질 확보고 그다음에 교복 업체의 경각심 제고입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교복 품질 검사비에 대한 추진 내용입니다. 추진 시기는 일반적으로 동하복 및 검사 검수 시기에 하셔도 되고 연중 아무 때나 하셔도 됩니다. 추진 대상은 경기도 교육청이 총 50교를 지금 선발을 하고 있고 교육지원청별 2개 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방법은 표본조사 실시입니다. 즉 25개 교육지원청별 2개 학교를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선정된 학교에는 검사비를 100만 원씩을 지원을 합니다. 선정된 학교에서는 교복 납품 및 검사 검수 시기에 맞춰서 교복을 구매해서 공인 시험 기관에 검사 의뢰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추진 내용에는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자, 품질 및 안전성 관련 문제가 발생한 학교나 민원 발생교, 그 다음에 무상교복 지원 대상 신입생이 많은 학교, 자, 그 다음에 지역별 선정 비율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하복, 낙찰가가 최저가 또는 최고가인 학교, 품목별 최저가 또는 최고가인 학교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거에는 그 없이 수없이 발생한 민원을 통계 자료를 내서 그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선정 기준을 마련을 했습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검사 항목입니다. 검사 항목은 큐마크 품질 인증 검사 중에 혼용률 검사는 의무 실시해야 됩니다. 자, 교복 품질 검사는 총 3가지의 단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혼용률 검사죠. 두 번째는 결례도 검사라고 있습니다. 나찰 결례도, 일광 결례도, 세탁 결례도, 그러니까 견디는 힘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안전도 검사입니다. 유해물질 검사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 항목 중에서 혼용률 검사는 기본으로 의무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검사 품목은 동하복의 셔츠 블라우스 또는 바지 치마는 의무 실시입니다. 이것이 왜 의무 실시냐 하면 일단 학생들의 피부에 직접 닿는 거기도 하고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머지 품목은 필요시에 실시하시면 됩니다. 100만 원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진 절차입니다. 자, 2월 달에 보통 대상 선정교를 교육지원청에서 대상 선정교를 이제 선정한다는 공문이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상 학교를 3월 달에 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으로
명단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3월에 예산 교부를 하고 3월에서 5월 사이에 학교에서 공인인증기관으로 시료를 채취해서 보내게 됩니다. 시료라는 게 별게 아니고요. 그냥 교복을 있는 그대로 통째로 구매하셔서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 및 정산 보고는 자 이제 검사를 했으니 그 결과에 이상 없음이라고 나타날 수도 있고 혼용률이 다를 수도 있고 유해 물질이 검출이 될 수도 있죠. 그런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결과 및 100만 원을 재배정했고 그 100만 원 중에 얼마를 썼다 이렇게 정산 보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일부 이제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 정산서 제출에 예산액 100만 원, 집행액 100만 원, 검사 항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산액 100만 원, 즉 우리는 100만 원을 재배정을 했어요. 근데 집행을 30만 원 했습니다. 딱 셔츠 혼용률 하나, 바지 혼용률 하나. 그럼 70만 원 반납하실 겁니까? 아니죠. 100만 원은 100만 원을 못 쓰더라도 최대한 가깝게 쓰시면 되겠습니다.